일부 5.18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가 이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일부 지역 단체장들이 축사를 보내서 논란이 됐어요. 예,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이 화해와 포용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네.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축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광주시의 의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대부분의 시의회장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네. 많이 이제 축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네. 보통 정치인들이 축사 요청이 오면은 그 축사가 하루에도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직접 보지는 않죠. 비서들이 판단해가지고 네. 발송을 하게 됐는데 이 화해와 포용을 위한 대국민 선언 제목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축사를 보냈는데 이런 갈등과 반목이 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취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장도 네. 보내고 나서 취소했다고 하고요. 아까 네. 김도식 아나운서 얘기는 명현광 군수도 네. 취소했다고 하는데 아마 네.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추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18과 관련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반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진보당 반발 성명도 있었고요. 네. 오늘 광주 시민단체 113개 시민단체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23일 날 대책위를 발족키로 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갈등이 당분간 좀 더 고조될 것 같은데요. 네. 시민단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 우선 참여와 사과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기여 네. 그런 다음에 용서가 있고 화해와 포용이 돼야 될 텐데 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를테면은 특전사 동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나 참여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이걸 결정을 하면서 그 공법단체, 2개 공법단체에서 일반 시민사와 광주 시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 네.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23일 날 대책위를 발족을 해가지고 사과 이 선언문을 추진한 네. 공법단체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원상 회복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기습 참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특전사 복장을 그대로 입고 한다는 것은 피해 보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피켓 시위의 여러 가지 주장대로 진상규명과 사과가 먼저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전사 돈지에서 그걸 또 기습 참배를 했어요. 네. 오전에 논란이 했죠. 되면은 예. 그리고 그 특전사 동지의 대표라는 자는 선배들이 질서 유지 목적으로 광주에 투입됐다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네. 더욱 시민단체하고 시민들의 분노를 네, 샀습니다. 그런 답사가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돼서 문제를 이제 제기할까 하는데요. 24일에 국회에 보고가 되고 27일에 이제 표결이 붙여집니다. 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또 속보와 네.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늘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의원총회가 끝났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에 관련돼서 의원들의 입장을 정하는 자리였는데요.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각자 개별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의 총의가 네. 이건 검찰의 부당한 수사고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이건 부결시켜야 된다. 네. 이런 게 거의 확인이 됐대요. 그동안에 친명, 비명계에 약간 이견이 있어 보였지만은 비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이라고 하는 서른 의원도 네. 오늘 의총에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돈이 흐름이나 흔적이 네. 이재명 대표에게 들어간 게 나타나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건 부당한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이재명 대표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관계없이 네. 부결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27일 날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데 부결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이 핫하게 이슈로 떠오른 게 박지원 전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이거든요. 예, 김혜영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서 여기저기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분위기 설명해 주시죠. 그 딱 두 명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와 김혜영 전 최고위원, 네. 원외 인사들이죠. 이분들은 투표권이 없고 그분들이 지금 기존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약속을 한 만큼 그건 나가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총의를 모인 만큼 크게 뭐 영향을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원외 인사들 한두 명이죠.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건강성을 보이는 것들이고 뭐 국민의힘의 일사불란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징계 요구까지 나왔어요, 지금. 네. 일부 이제 지금 그 당원들이 네. 징계 요구를 하자는 청원을 해가지고 한 2만 명, 3만 명 지금 현재 청원에, 3만 명이고 예, 5만 명이 넘으면 올라갔다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투표권이 있는 의원들이 네, 네. 총의로 이건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네. 크게 흐름에는 큰 차질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표결 다음 날인 28일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이고요. 3월 임시국회는 여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야의 입장차가 또 큰 상황이거든요. 입장차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지금 이제 국회는 과거에는 짝수달만 본회의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상시국회 요구에 따라서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한겨울 1월 그리고 여름 휴가철 7월 외에는 상시적으로 국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네. 국회법에 아주 딱 8조 2항에 박혔습니다. 일부러 그랬는데도 안 여는 게 더 부자연스럽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민생 현안에 대한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특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필요하다. 네. 임시국회 3월 1일 날. 임시국회 소집은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은 네. 개의가 되기 때문에 현재 16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상황이 점점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과 또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16일에 광주에서 호남 지역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 네. 각 후보들의 공약과 분위기 전해주시죠. 제가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네. 당일날 다녀오셨습니까? 센터에 가서 아직도 갔더니 다녀오셨군요. 왜 민주당 사람이 국민의힘 행사에 왔느냐라고 네. 지적들도 그것을 했는데 뚫고 다녀오셨군요. 제가 이 철저하게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다녀왔습니다. 의외로 뭐 다른 데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행사에 관심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아마 네. 그게 우리 천하람 후보가 순천에 기발된 천하람 후보가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호남 공약을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들이 네. 대통령 공약도 잘 지켜지지 않는 판인데 전대의 후보들의 공약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후보는 네.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호남 예산을 힘줘서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안철수 후보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 출신으로 지명을 하겠다. 또 황교안 후보는 국회의원 중에 3명 이상을 호남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힘을 모으고 돕겠다. 천하람 후보는 호남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핵심 지역으로 더욱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네. 네, 또 생생한 취재를 통한 또 후보들의 공약을 또 짚어주셨고요. 또 15일 첫 방송 토론회에 이어서 어제도 토론회가 있었는데 보셨나요? 뉴스로만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네. 들어보니까 기대만큼 그렇게 재미있었지는 않았다고 해요. 네, 네. 전반적인 네. 평을 좀 해주시자면요. 그 김기현 후보의 네. 그
땅 투기 의혹 이게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다른 후보들 뭐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이어서 김기현 후보가 굉장하게 난처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앞서 가니까 이제 후발 주자들이 그걸 뭐 따라잡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겠죠. 네. 김기현 후보는 그래서 이제 판세가 어대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대현? 어차피 대표는 대표는 김기현. 네. 김기현. 이제 어대현 이제 추세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천하람 후보가 굉장하게 무서운 속도로 약진을, 올라오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지고 밑에서 천하람 후보에게 치박히고 김기현 후보한테 공격당해서 조금 하향 추세인 것 같아서요. 그 천하람 후보가 과연 결선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하게 흥미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한가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 이제 여론조사가 약간 안철수 후보가 앞서다가 지금 완전 이제 김기현 후보가 조금씩 차이를 벌이고 있는 추세인데, 자, 앞으로 분위기 다시 한번 천하람 후보가 어디까지 강세를 보일 것인지, 그리고 또 결선 투표에서 과연 김기현 후보와 만날 수 있을 것인지도 예상을 해 주시죠. 김기현 후보는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해가지고 끝내겠다.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본인의 그 예상치 않은 땅 투기 의혹, KTX 경주에서의 그게 굉장하게 크게 발목을 좀 잡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에 대한 어떤 돌풍이 허리케인으로 바뀌느냐. 그래서 만약에 결선에서 천하람 후보가 통과를 하게 되면은 네. 안철수 후보 쪽에 표를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과 주류의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아바타 대표 김기현 대표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건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본선에 천하람이 진출해가지고 유의미한 그야말로 굉장하게 득표를 하게 되면은 네. 김기현 대표가 되더라도 후에 전당대회 후에 후폭풍 이게 굉장하게 심각해질 것이고, 만에 하나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되어 가지고 안철수 후보 표를 모두 받아서 극적으로 대역전을 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정말 정치사에 이슈가 될 수도 이슈가 있는 될 뿐만 아니라 문제겠죠. 예. 3개월 내로 비대위 체제로 다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또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 본방을 보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현 정치랩 김명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